27장. 직접 가보지 않으면 상상도 할 수 없으리. 맙소사, 저런 사람들은 처음 보았네. 한편 벌집에서는 비귀과 홀리가 헤이즐이 죽고 난 뒤 두 번째로 열리는 모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공기가 서늘해지자 토끼들은 잠에서 깨어나 굴길을 지나서 벌집으로 하나둘 모여들었다. 모두 조용했고 내심 불안해하고 있었다. 심한 상처에 따르는 통증이 그렇듯 깊은 충격의 영향도 시간이 좀 지나야 느껴지는 법이다. 어린아이가 난생 처음으로 자기가 아는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죽은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 오는지 자꾸만 묻는다. 핍킨도 헤이즐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칙칙한 색깔의 나무를 심듯 마음속에 단단히 심었지만 슬픔보다는 당혹스러움이 앞섰다. 그리고 그 당혹스러움은 주위의 어느 친구한테서나 볼 수 있었다. 전투에서 위기를 맞은 것도 아니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마을에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도 없었지만 토끼들은 운이 다했다고 믿었다. 헤이즐은 죽고 홀리의 원정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수척해진 홀리는 갈퀴 덩굴과 우엉 조각이 잔뜩 붙은 부스스한 모습으로 상자 토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었다. 아무도 헤이즐이 무모한 장난에 목숨을 내던졌다고는 말하지 못했다. 두 암토끼는 유일한 성과물이자 마을의 자산이었다. 하지만 암토끼들이 새로운 환경에 몹시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홀리는 벌써부터 속으로는 이 암토끼들한테 별 희망이 없다는 생각과 싸우고 있었다. 암토끼는 불안하고 초조하면 아기를 낳지 못한다. 게다가 모두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는데 이 낯선 곳에서 암토끼들이 어떻게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는가? 이들은 죽거나 떠나버릴지도 모른다. 홀리는 다시 한번 앞으로는 다 잘 될 거라고 두 토끼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비귀은 에이콘에게 아직 오지 않은 토끼가 있는지 돌아보고 오라고 했다. 에이콘이 돌아와서 스트로베리는 몹시 아프고 블랙베리와 파이버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비귀이 말했다. 파이버는 내버려둬. 가엾은 녀석. 당분간은 혼자 있고 싶을 거야. 에이콘이 말했다. 저기 구레도 없던데. 상관없어. 그러다 비귀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파이버와 블랙베리라고? 둘이서 아무 말 없이 마을을 떠난 게 아닐까? 그게 사실이라면 나중에 다른 토끼들이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키아르한테 찾아보라고 해야 되나? 키아르가 찾는다면 그 다음에는? 억지로 돌아오게 할 수는 없다. 떠나고 싶어하는 토끼를 억지로 데려와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때 홀리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다들 조용해졌다. 다들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곤경에 빠져 있어. 한시라도 빨리 가장 좋은 방법을 의논해야 할 거야. 하지만 먼저 우리 넷, 그러니까 실버, 벅손, 스트로베리와 내가 오해암 토끼를 한 마리도 데려오지 못했는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우리가 출발할 때는 다들 앞길이 순조로울 줄만 알았지.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치고 병든 데다 성과물이 아무것도 없어. 다들 왜 그럴까 궁금하겠지? 비극이 말했다. 원래 아무도 너희를 탓하지 않아. 홀리가 대답했다.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는 나도 모르겠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말해줘. 출발하는 날 아침은 흘레실이 돌아다니기 좋은 날씨라서 다들 마음이 느긋했지. 날씨는 신선했고 선선했고 조금 있으면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이 될 것 같았어. 이 숲의 반대쪽에서 멀지 않은 곳에 농장이 있어. 이른 아침이라 인간이 돌아다니지는 않았지만 그쪽으로 가기가 꺼림칙해서 지대가 높은 서쪽으로 갔지. 언덕을 내려가면 절벽이 나올 줄 알았는데 북쪽과 달리 절벽 같은 건 없었어. 건조하고 한적한 고지대만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 밀밭, 산울타리, 둔덕 등 숨을 곳은 많았지만 숲은 없었어. 크고 하얀 부싯돌이 뒹구는 부석한 흙으로 된 드넓은 들판뿐이었지. 나는 풀밭이나 숲처럼 우리가 잘 아는 땅이 나오기를 바랐지만 그러지 않았어. 어쨌든 한쪽에 빽빽한 산울타리가 늘어선 길을 발견하고는 그 길을 따라가기로 했지. 엘리를 만나지 않도록 조심하느라 자주 멈추면서 느긋하게 나아갔어. 담비나 여우가 살기 힘든 땅인 건 확실했지만 그런 것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이 없었어. 실버가 말했다. 한 번은 분명히 족제비 옆을 지나간 것 같아. 내가 냄새를 맡았거든. 하지만 엘릴이 어떤지 너희도 알지. 진짜 사냥할 때가 아니면 우리가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기 일쑤잖아. 우리는 냄새를 거의 남기지 않았어. 흐라카도 고양이처럼 땅에 묻었지. 홀리가 이야기를 이었다. 니프리스가 되기 전에 길쭉한 숲이 앞을 가로막았어. 이런 저지대 숲은 참 이상하지 않아? 그 숲은 이 언덕숲만큼 무성하지는 않았지만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일직선으로 뻗어 있었어. 나는 직선이 싫어. 인간이 만든 거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숲 바로 옆에 도로가 있었어. 아무것도 없는 쓸쓸한 도로였지만 그래도 그런 데서 돌아다니기 싫어서 숲을 똑바로 지나 반대쪽 들판으로 나왔지. 그때 키아르가 우리를 발견하고 방향을 바꾸라고 했어. 키아르한테 우리가 얼마나 왔느냐고 물었더니 반쯤 왔다고 했어. 길에서 이제 밤을 지낼 곳을 찾아야겠구나 싶었지. 트인 곳에서 자기는 싫어서 결국 작은 구덩이 같은 곳에다 이 얕은 굴을 팠지. 그러고는 실컷 풀을 뜯고 편안히 잤어. 어떻게 여행했는지 시실콜콜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 이튿날 풀을 뜯고 나자 바로 비가 내리더니 찬바람까지 몰아치는 바람에 니프리스가 지날 때까지 움직이지 못했어. 이 꽃날이 계자 출발했지. 풀이 젖어 있어서 여행하기 불편했지만 초저녁이 되자 목적지에 거의 다 온 것 같았어. 주위를 둘러보다가 웬 산토끼가 지나가기에
근처에 큰 마을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지. 산토끼가 되묻더군. 에프라파? 에프라파에 가려고? 내가 대답했어. 에프라파인지 뭔지 모르지만 거기 가는 길이야. 거길 알아? 아니, 몰라.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줘. 충고하는데 빨리 도망가.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벼랑간 덩치 큰 토끼 3마리가 둔덕을 넘어왔어. 예전엔 내가 비극 널 체포하러 왔을 때 같았어. 그중 한 마리가 말했어. 표적을 보여라. 내가 물었어. 표적? 무슨 표적?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에프라파에 살지 않아? 살진 않지만 그리로 가는 길이야. 우린 딴 마을에서 왔어. 그 토끼는 같이 갈까? 아니, 멀리서 왔니? 인가 쫄딱 젖었냐? 인가 뭐 그런 걸 묻더군. 이 새 토끼는 우리를 데리고 둔덕을 내려갔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에프라파라는 마을에 들어가게 된 거야. 이 마을 얘기를 좀 해줄게. 내 얘기를 듣고 나면 여기 있는 우리가 코를 훌쩍이며 산울타리 밑에 임시굴이나 파는 지저분한 조물애기일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에프라파는 큰 마을이야. 우리 고향 스레아라의 마을보다 훨씬 커. 에프라파 토끼들은 누구나 인간한테 들켜서 백맥증에 감염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어. 그래서 마을 전체가 인간들 눈에 띄지 않게 만들어져 있지. 굴립구는 모두 가려져 있고 아우슬라가 모든 토끼를 지배하고 있어. 자기 생활이라곤 있을 수도 없어. 그것 따로 안전을 보장받는 거야.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에프라파엔 아우슬라뿐 아니라 장로회도 있는데 장로들은 저마다 특별한 일을 맡고 있어. 먹이 문제를 맡은 장로도 있고 말을 숨길 방도를 찾는 장로도 있어. 아기 토끼를 키우는 문제를 맡는 장로도 있고 그리고 보통 토끼의 경우 땅 위로 나갈 땐 한 번에 몇 마리씩 나가도록 정해져 있어. 모든 토끼는 아기 때 표적이 생겨. 턱 밑이나 엉덩이나 뒷발을 이빨로 깊게 깨물어서 흉터를 남기는 거야. 그러면 평생 동안 그 흉터로 구분되는 거지. 자기와 표적이 같은 무리가 나가는 시간이 아니면 절대로 밖에 못 나가. 비빅이 그르렁거렸다. 누가 못 나게 나는 거야? 그게 진짜 무서운 부분이야. 아우슬라. 그래, 직접 그곳에 가보지 않으면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야. 족장은 운드워트라는 토끼야. 다들 운드워트 장군이라 부르지. 그 토끼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자세히 얘기해 줄게. 운드워트 장군 밑에는 대장들이 있는데 저마다 표적을 하나씩 맡아서 통솔해. 대장 밑에는 지휘관과 보초가 있어. 대장 토끼는 밤이나 낮이나 자기네 무리를 지키고 있어. 자주는 아니지만 근처에 인간이 나타나면 인간이 가까이 다가오기 훨씬 전에 보초가 경보를 울려. 엘릴이 나타나도 경고를 하지. 흐락하는 정해진 도랑에서만 누고 곧바로 묻어야 돼. 자기 차례가 아닌데 밖에 나온 것 같은 토끼가 있으면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해.
그때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프리스님만 아시지. 나야 충분히 상상이 가지만 에프라파 토끼들은 프리스님을 못 볼 때가 많아. 자기 표적의 조가 밤실 플레이 차례이면 그날은 비가 오든 막든 춥든 덥든 밤에만 불을 뜯어 모두 땅속 굴에서 이야기하고 놀고 짝짓기를 하는데 익숙해져 있지. 자기 표적의 조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를테면 근처에서 인간이 일을 하고 있다거나 해서 정해진 시간에 실플레이를 나갈 수 없으면 그저 운이 나쁘다고 할 수밖에. 다음 날이 되어야 차례가 돌아오니까. 덴더라연이 물었다. 그렇게 살다가 완전히 변해버리겠네? 정말 그래. 그 토끼들은 대부분 시키는 일밖에 못해. 에프라파를 나가본 적도 없고 적의 냄새를 맡아본 적도 없어. 에프라파 토끼들의 목표는 오로지 특권층인 아우슬라에 들어가는 거야. 아우슬라의 목표는 오로지 장로에 들어가는 거고, 장로들은 뭐든 최고만 같거든. 아우슬라는 항상 억세고 강인해야 해. 돌아가면서 대정찰이라는 걸 하지. 한 번에 며칠씩 들판에서 생활하며 마을 주변 지역을 샅샅이 살피는 거야. 수상한 것을 찾아내려는 목적도 있지만 아우슬라를 강인하고 영리하게 단련시킬 목적도 있지. 아우슬라는 대정찰 때 흘레시를 발견하면 에프라파로 데리고 돌아와. 따라오지 않으면 죽여버려. 흘레실은 인간의 주의를 끌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 존재로 여기는 거야. 대정찰을 마치면 아우슬라는 운드워트 장군에게 보고하고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는 새로운 일이 있으면 장로회에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지. 블루벨이 물었다. 그럼 그들은 너희가 오는 걸 못 본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우리가 캠피언 대장이라는 토끼를 따라 마을에 들어가고 얼마 안 있어 대정찰을 하던 나우슬라 가운데 하나가 오더니 북쪽에서 토끼 3~4마리가 에프라파로 오고 있는 자취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할 건지 물었대. 그 전령은 우리를 안전하게 생포하라는 명령을 받고 돌아갔지. 아무튼 캠피언 대장은 우리를 도랑에 있는 굴로 데려갔어. 굴 입구는 오래된 토관이었는데 인간의 토관을 뽑아내면 흙이 무너져 굴을 감쪽같이 가를 수 있게 되어 있었지. 캠피언 대장은 우리를 다른 대장에게 넘겼어. 자기는 임무 시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땅 위로 돌아가야 했던 거야. 그 토끼들은 우리를 큰 속굴에 데려다 놓고 편안히 지내라고 했어. 그 굴에는 다른 토끼들도 있었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얘기는 대부분 그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물어서 알아낸 거야. 암토끼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중 하이젠슬라이라는 암토끼와 친해졌어. 내가 우리 마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왜 여기 오게 되었는지 말해주니까 하이젠슬라이도 에프라파에 대해 알려주더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말했지. 지독하군. 옛날부터 이랬어. 하이젠슬라이는 그렇지 않다면서 자기 어머니한테 듣기로 예전에는 다른 곳에 마을이 있었고 훨씬 작았대. 그런데 운드워트 장군이 나타나서 토끼들을 에프라파로 옮겨오게 하고는 이 모든 은닉체계를 만들어내고 완성시킨 끝에 에프라파 토끼들은
하늘의 별만큼이나 안전하게 된 거지. 하이젠슬라이가 말했어. 인껏 토끼들은 아우슬라한테 죽지 않는 한 늙어서 죽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토끼 수가 너무 늘어났어 말이 다 수용할 수 없다는 거죠. 새구를 파는 일은 반드시 아우슬라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데다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요. 인간들 눈에 띄지 않는 굴을 파야 하니까요. 말은 미어 터지는 데다 땅 위로 나가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게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수토끼는 부족하고 암토끼는 너무 많아요. 우리 암토끼들은 말에 토끼가 너무 많으면 새끼를 낳을 수 없는 줄 알면서도 이곳을 못 떠나고 있어요. 며칠 전만 해도 몇몇 암토끼들이 장로회를 찾아가서 원정대를 꾸려 다른 곳에다 새 마을을 만들어도 되냐고 물었어요. 멀리, 아주 멀리 가겠다고. 원한다면 얼마든지 멀리 가겠다고 했죠. 하지만 장로회는 무슨 말을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요. 이 체제는 무너져 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말을 하다가 들키면 큰일 난답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있겠다 싶었지. 그 말에서 우리의 제안을 반대할 까닭이 없는 것 같았거든. 우리는 수토끼가 아니라 암토끼만 몇 마리 데려갈 생각이니까. 그 말은 어차피 암토끼가 남아도니까 우리가 그들을 아주 먼 곳으로 데려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 조금 뒤에 다른 대장이 찾아와 장로의 회의에 오라고 했어.